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책에 나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인상의 진실. 왜 이 책 제목이 스냅이죠? 스냅이 무슨 뜻이에요? 찰칵. 결정적인 순간. 찰나. 사실 우리 삶에 그런 찰나는 많죠. 근데 우리가 감지하기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거는 경험에서 비롯된 반복된 현상. 그거는 되게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사람은 되게 육적이죠. 감각적이고, 아는 거, 해본 거, 이런 거에 신념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범할 수 있죠.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보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죠? 그 다음 단계가 약간 혼적인 거, 열정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존에 살았던 프레임에 벗어난 경험. 맞죠? 예. 그러면 약간, 그지? 지금 자네도 그런 때 아니야?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그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못 살고 왜 넌 이렇게 특별하게 살아?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 이런 게 다 혼적인 거죠. 그 다음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각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정말 한 번에 저 사람을 아까 왜 경찰관이 딱 보면 테러리스트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경찰관이 모든 테러리스트를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찰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인상을 보고 테러리스트 같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경험이에요. 그리고 몰입이고. 그러니까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알아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첫인상, 그 첫인상이 알려주는 어떤 진실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응시야, 응시. 자, 옆에 계신 분 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요. 잘 봐.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면 뭐 이런 사람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응시합니다. 시작. 자, 이거 하고 또 하나의 응시는 와,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오늘 모임 끝나면 차라도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응시합니다. 세 번째 응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뇌를 속일 수 있는 건요, 생각이거든요. 의지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첫인상을 간파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의 첫인상을 간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응시, 눈. 왜냐면 이 눈은요,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 사람과 그러니까 무언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재원아, 나 좀 봐봐. 두 번째가 뭐냐면 목소리예요. 여기 나와요, 목소리.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목소리는 뭐예요? 너무 빨리 얘기하지 말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고, 그럼 사람이 불안해지죠. 근데 좀 낮은 소리로 하는 거. 자, 우리 쳐다봤던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정도 톤. 자, 시작. 하나만 더. 이렇게 헤어지니 참 아쉽네요. 자, 생각.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런 얘기가 약간 가식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죠? 뭐 아쉽긴 뭘 아쉬워.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뇌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걸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첫인상의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 책에 보면 세 번째가 뭐냐면 매력도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매력도. 근데 매력도가 우리 아까 한의원사님 얘기하는 그 안정 애착도예요. 저 사람이 안정적이냐, 안정적 애착도.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 나중에 얘가 커도 학대를 하거나 불안정 애착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책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안정 애착도는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이 학자가 심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안정적 애착도를 바꾸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부모하고 자녀가 사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도 환경이에요. 왜요? 엄마를 선택했어? 아, 네가 원해서 엄마 정했냐고 면접 보고 짝 뽑았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환경, 우리의 환경은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닌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엄마랑 안 맞는다고 해서 엄마를 이길 거야? 방법이 뭐야? 집을 나오는 거지. 아니 집을 나와서 정말 안정적 애착도가 있을 환경을 자녀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회사를 결정할 때도 급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끄냐면 이 안정 애착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정 애착도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게 내가 스스로 심리적 안정을 갖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 중국의 어느 회사가 이렇게 창업 지원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파트를 통째로 산대요. 그래서 거기다 IoT를 깔아갖고 기가 막히게 시설을 해놓으니까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매일 웃어야 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히 대해야 되고요. 인사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되게 웃기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렇게 안정 애착도를 가지면 사업이 성공할 거 안 할까요? 되게 웃겨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업을 성공하는 조건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자금 투자 어떻게 이런 건 이성적인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 안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서름에 갖고 있는 매력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몰입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첫인상을 만드는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응시.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쳐다보느냐 그 얘기예요. 예? 우리 재환이 예민한 재환이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두 번째, 예. 여기 재환이 엄마 어디 있어요? 예. 조용히 얘기하세요. 그지? 너도 소리 지르는 거 싫지? 네. 조용히. 화내는 것과 혼내는 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엄마가 매력이 있어야 돼. 그지? 어때? 엄마가 매력이 있지? 대답을 안 하네. 이게 왜냐면 이 안정 애착도라는 건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첫인상을 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사실, 진실이다.